2화로 네. 넘어가서 2화는 사실 이제 메인 내용이 딱 그 허영서하고 정연이가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리꾼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영서가 맨 처음에 이제 몰래 정연이가 영서가 소리하는 장면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적벽가 중에서 이제 군사 서름 대목, 뭐 세탈형 뭐 이런 대목인데 사실 엄청 적벽가는 소리꾼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적벽가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보자마자 들었었는데 보통 남자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적벽가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현대에 와서 여자 소리꾼들이 적벽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주로 했었던, 왜냐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라는 엄청 유명한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든 이야기가 적벽가이기 때문에 처음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여성 국극이 배경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여성 국극을 그러니까 했었던 배우들은 적벽가를 많이 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국극이라는 소재가 거의 대부분 전쟁이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는 게 적벽가이기 때문에 적벽가를 또 공부를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에 영서가 그 노래를 불렀던 게 조금 이해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됐고. 남자 역할을 해야 돼서 네네, 그런 것도 있죠. 네네. 그 남자 역할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노래의 장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노래 멜로디 같은 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뭐 노래도 굉장히 좀 남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끝도 굉장히 짧고 두껍고 막 소리도 두꺼운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벽가 연습을 좀 했겠다,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영서하고 또 정연이가 그 사철가라는 단가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영서의 소리를 듣고 정연이가 엄청 놀래고 이제 긴장하죠. 그러고 있다가 자기랑 이제 소리를 같이 해야 되는 애가 그 소리 잘했던 어머 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긴장한 채로 사철가를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연이가 처음에 사철가를 딱 시작할 때 되게 막 긴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도 대중도 그렇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 자체로 그런 표현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되게 긴장한 채로 시작해서 막 어리버리하게 막 눈치 보는 소리, 막 떠듬떠듬하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서의 소리를 듣고 영서가 이제 소리를 잘하는 걸 듣고 주눅이 처음엔 들었다가 오히려 그 노래를 듣고 오히려 긴장이 풀리면서 그 노래를 즐기는 정연이의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오히려 또 영서는 처음에 이제 얘 긴장하는 모습을 보다가 얘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에 또 영서는 약간 자극을 나쁜 쪽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서로가 한 명은 그냥 노래 자체에 빠져드는 거고 한 명은 이 정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 뭐지?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은 되게 저걸 노래만으로 저렇게 표현하다니 되게 저것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 다 연기를 되게 잘하는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노력도 되는 천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면 그걸 보고 좀 약간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상대 하는 걸 듣고
자기가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걔가 지금 여기 음. 구군단에 들어와서 정면의 캐릭터가 음. 보여지는 모습, 영서를 만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씬에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장했는데 영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표현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도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소리꾼들끼리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리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재능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게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음악이고 예술이고 다 그렇지만 재능은 다 있어 모두가.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누가 더 치열하게 그걸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게 엄청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수민님 말씀대로 그 정연이가 만약에 정말 그 천재적인 어떤 재능만 가지고 그냥 가는 캐릭터였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엄청 보면은 뒤에 계속 보면 이제 악바리처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노력하고 천재일지라도 되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되게 정연이의 캐릭터에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근데 진짜 천재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규 코스를 밟은 적이 없는. 그렇죠. 완전 천재. 엄마는 그래도 누구 밑에 들어가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이미 맞아, 이덕화 선생님이. 이미 이덕화 선생님이 이미 이제 아마 거기서 고수로 아마 등장하는 것 같은데 보통 예전에 고수들이 소리를 하다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북을 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전에 고수 선생님들은 소리를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미 아마 소리를 좀 배웠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소리하신 선생님들 중에 그런 식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도 타고난 거지. 근데 아버지가 놀라는 장면을 볼 때 엄마도 비슷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저렇게 소리를 했지? 막 이런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또 맨 첫 장면에 남원산성이라고 최궁선이 부르는 노래가 남원산성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또 첫 씬에서 정연이가 남원산성을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와 딸의 어떤 그런 재능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소리가 진짜 좀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한마디만 들으면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저는 자꾸 세훈 선생님 소리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로 어디 근처에 무슨 소리 박물관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은 이제 다 이제 그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옛날 소리를.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노동요도 있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뭐 키 이렇게 키 켜면서 이제 하는 소리도 있고. 근데 다 그냥 그냥 한이 좀 기저에 깔려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진짜 다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거 보면서 맨날 울어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이런 걸로. 네. 네, 그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쵸. 감동을 나도 모르게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쵸. 처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은데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나오기가 어려워. 이분도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뭐야 시끄러워 나는 저런 소리 할머니들 소리 같아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귀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이 사람 잘하는데 이 사람 못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열리신 것 같아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렇게 오셨다면서요. 하면 열리더라고요. 그냥 편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막 즐거운 거에서 열리는 것보다 슬픈 맞아. 데서 열리는 것 같아요. 감정을 그러니까 하고 한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그 떨림에서 오는 그 음. 슬픔이 확 와요. 바이브레이션에서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드라마가 좀 좋았던 게 그런 음향적 부분이 뭔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문가분은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 저게 뭐야 막 닭살 돋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만약에 이걸 잘못 표현하면 유치해서 못 보겠는데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맞아. 한 끗 차이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도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 있었단 말이에요. 앞서서 되게 많이 망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편제나 뭐 이런 영화에서는 실제 소리꾼이 등장하기도 했고 그쵸. 왜냐면은 이거를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고 없으니까. 싱크를 시킬 수도 없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임원태 감독 입장에서 그랬었는데 이 드라마는 저희가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소리꾼이 봐도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물론 뭐 조금 빠르고 막 이런 장면들에서는 아무래도 후시 녹음을 했다 보니까 이제 싱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녹음을 할 때 그 동작을 같이 했으면 조금 더 맞았을 텐데 녹음할 때는 이렇게 정자세로 서서 녹음을 했었을 테니까 그런 호흡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소리도 어색함이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 배우들이 자기의 목소리로 그 소리를 하는 게 딱 들리니까 그게 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소리꾼이 이제 따로 더빙을 했을 수도 이제 했었어도 뭐 사람들은 어색하다 뭐 이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배우의 목소리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게 엄청 되게 그게 더 이렇게 딱 진짜 실제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마 사람들이 더 좋으셨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어색하지 않아요 소리꾼이.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주인공 말고 약간 엑스트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배경이 되는 분들 같은 그 국극단에 있는 다른 여자분들은 실제 소리꾼들이실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주인공은 아니니까 좀 젊은 뭐 대학생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연구생 네, 연구생 신청이라든지. 네, 저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인공 그럴 수도 말고는 있겠네요. 약간 이렇게 그래도 떼창으로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몇 명만 고생하면 되는 일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간혹 북을 잡고 막 이런 친구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유명한 친구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지나갈 때가 있으면은 보면서 저 친구는 북 치는 친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공자들이 뭐 이렇게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고수하는 친구만 보고서 쟤는 전공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걔만. 나머지들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생각보다 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소리꾼들이 다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왜냐면은 이제 뭐 창극단이나 이제 그런 어떤 연극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제 배우들이 있는 소리꾼이면서 배우인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단을 제외하고서는 연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정자세로 서서 소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정자세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연기의 모습과 소리할 때 그냥 정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진짜 많이 다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색하지 않게 그 엑스트라들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연구생으로 나온 애들이 다 연기를 잘한단 말이죠. 보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맞아. 뚝딱거리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쟤네들이 그냥 다 연기한 애들이겠다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애들이 보통 촛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무랑 이제 뭐 촛대, 그러니까 대사 없는 엑스트라 같은 역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오히려 배우들이 더 잘 써요. 저희들보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같이 막 배우고 하는 장면들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을 단체로 레슨 받는 장면이 저번에 어떤 쇼츠에 보니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 간단한 노래들을.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제 뭐 김태리도 소리 코치하고 했었던 그 친구가 보니까 상주에 있더라고요. 계속 모든 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하는 장면들에 있어서는 자기 소리 트레이너가 아마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후시 녹음을 해도 어느 정도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허영서나 이제 그 정연이가 하고 있는 소리는 완전히 어려운 노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로 어려운 난이도의 노래들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다는 게 보이는 게 아무리 립싱크라고 할지라도 입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응원하고 후시동을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땐 소리 코치가 보다가 그때 아무래도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녹음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후시 녹음을 틀어놓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코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봐주느라 같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이와 영서가 하고 나서 단가로 대결하고 그 소복이 물어보잖아요. 각자 소리에 대해서. 네. 거기에서 그 영서가 그 청구성을 독특한 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뒤에도 보면 계속 청구성을 이제 아마 단어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칭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경제하는 느낌.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 뭐 다른 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한 친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서 저도 처음에는 견제하는 건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독특하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청구성을 표현을 독특한 목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 영서의 소리를 가리켜가지고 막 정연이가 뭐 밑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뭐 시원한 뭐가 있었다 아까 왜 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 이런 소리가 되게 좋았다 이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적벽가를 잘 부르려면 통성이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통성은 이제 통으로 뽑아내는 소리고 이제 이렇게 굵게 내는 소리죠. 이제 소리꾼들이 이제 보통 이 통성으로 소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이 기본 발성법을 잘 지켜내야 소리가 단단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거가지고 아마 이제 기본기가 잘 닦여진 영서의 소리를 듣고 이제 정연이는 자기는 그렇게 연습하지는 못했잖아요. 기본기를 배운 적이 없어. 비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영서만의 그 안정감, 대단한 뭔가 위압감을 느꼈던 게 그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청구성 같은 음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통성은 그런 소리의 어떤 기본 발성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발성법을 설명해주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영서에게 너는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잘 쌓여져 있구나. 영서는 자기도 모르게 정연이에게
이런 기본기는 없는데 뭔가 좀 특별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딱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딱 정리된 느낌? 오, 그러네. 그러네요. 아, 근데 이거를 선생님도 대단한 것 같아. 각자에게 평가를 하게 해주고 그걸 보완해주고 그래서 되게 좋은 티치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보기 대단한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2화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막판에 이제 좀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정연이가 이제 방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잘 수행할 것인가. 네. 이제 영서는 근데 사실 방자 역할을 정연이한테 준 거는 나가 떨어져라. 네, 쫓아내려고 네, 사실 준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네네. 방자가 그렇게 좀 어려운 역할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방자 역할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연이가 지금 이제 막 입단한 연구생도 아니고 반쪽짜리 연구생으로 나오는데 방자 역할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할의 아주 감초 같은 조연 역할이기도 하고 춤과 노래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매력도 있어야 되는 진짜 웬만한 베테랑이 아니고선 사실 잘해내기가 어려워.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무대 위에서 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무대라는 공간 자체는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한 70% 80% 하면 잘했다 이렇게 보통 말할 정도인데 그 위에서 그렇게 막 종횡무진하면서 다니려면 그냥 일반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그런 멘탈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쫓아내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자가 나오는 이게 저거죠? 우리 춘향가잖아요. 춘향가를 공연이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렴풋이 방자에 대한 이미지는 책에서 본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오페라나 뭐 아니면은 뮤지컬로 비교를 하면 돈키호테 예를 들어 조승우님이 돈키호테 할 때 그럼 그 돈키호테 밑에 보조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산초. 산초? 맞나요? 저도 지금 그게 산초인지 산초 맞는 거 네.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 캐스팅을 사람들이 보고 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고 근데 그때의 산초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게 되게 이슈예요. 그래서 뮤지컬은 주인공 말고 그 뮤지컬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연이 되는 사람 중에 감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 캐스팅이 누구냐가 또 선택을 하는 그 티켓을 네. 사게 되는 그거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거랑 맞아요. 비슷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국극이 많이 없어졌고 그냥 창극으로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유명한 창극 배우로 방자 역할로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배우가 이제 있을 정도로 딱 이런 역할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중에 간혹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말 와 진짜 쟤는 무대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끼를 연습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연습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만 그 이상의 거를 보여주려면 본인이 가진 재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노력도 되게 필요하고 왜냐면 이 호흡이나 그 몸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몸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나는 몸을 잘 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대기 때문에 춤을 또 잘 춰야 되는 거고 그런 호흡들이 그 노래를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러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자나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촐랑촐랑 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영서가 이제 보여주는 역할도 보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잠깐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네. 그런 장면들에서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면 어마어마한 그 호흡을 붙잡는 힘이 필요한 거죠. 와. 그러니까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 대사
대본이라고 거기서 나오는데 많죠? 그 양이 많겠죠. 외워야 되는 네. 분량. 그렇죠. 소리를 이렇게 완창을 하거나 이러면은 막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전체 예를 들면은 지금 춘향가 같은 경우는 짧으면 5시간 정도에서 길면 8시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춘향가는 이제 저도 그 춘향가를 공부한 사람인데 김세종제 춘향가라고 해서 5시간짜리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창극이나 국극은 아마 이제 뭐 1시간에서 2시간 안으로 아마 이제 분량이 줄어들어서 나와지겠지만 이렇게 적은 양은 아니죠. 일단 노래 양이 어마어마할 거고 또 대사 양도 방자 역할이 또 대사가 엄청 많아요. 문옥경의 자명고를 처음 정년이가 보고서 그 다음날 만났을 때 그 봤던 대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외웠으니까 한 번 본 건 다 외우지라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천재성을 네, 보여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배우들도 그렇다고 하던데 보통은 잘 내가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은 빨리 외워요. 원래 배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래를 생각보다 빨리 외우는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사를 외워본 적이 없어.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서는 가사를 외워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들으면 그냥 외웠어요. 가사를 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소리꾼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귀가 되게 그냥 선천적으로 좋은 거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금방 이제 습득한다고 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전에는 또 레슨을 조금씩밖에 안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2줄, 3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배우면 외우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좀 외우는 거 진짜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도 네. 이제 많이 힘들게 진짜 많이 해야 외울 수 있습니다. 1, 2화에서는 지금 이야기 해주신 걸로 진짜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가 정말 많이 생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3, 4화 리뷰도 기대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제가 잘 한번 준비해요. 근데 뭐 마지막 마무리로 뭐 한 소절 불러주시나요? 아 그래요? 뭐 한번 해볼까요? 우와. 아니 뭐 무한 아니고 유튜브니까. 갈까? 가까워도 좋죠. 우와. 너무 막 목이 좀 안 좋거나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그냥 가볍게 해주세요. 여기 무대 아니니까. 그럼 제가 정년이를 리뷰하는 소리꾼으로서 정년이에 나왔던 노래를 잠깐 한 소절을 그럼 불러보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임 따라서 갈까 부다 하란도 수염넘고 구름도 수염넘는 수진진 날진이 해동 청포담배 다 수야넘는 동설령 고기라도 따러 갈까 부다. 와, 너 써버렸어. 진짜 나 눈물이 빵 터지지 않아요? 눈물송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약간 울리잖아. 울려가지고 저는 해요. 그리고 그래서 연습실에서 막 방음된 데서 탑탑하게 하다가
막 동굴 같은 느낌이 나서 울리는 데다가 목소리가 더 너무 연습을 안 방송이 문제가 있는 TV가 SBS, MBC가 뭘 못 담네. 너무 어렵네요 지금. 오랜만에 갈까 보다 해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민망하네요. 와. 정연이보다 못한 느낌이에요. 이 확실히 나이에서 오는 공이 선생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와. 그럼 저희가 정연 리뷰 네. 3, 4회에서 다시 또 만나요. 네. 그때는 좀더잘 네, 캐주얼. 그때는 각을 잡지 않고 왜냐면 캐주얼하게 해봐요. 수다 떨듯이. 3회는 거의 가수 내용이요. 네, 3회만 사실은 소리에 거의 리뷰여가지고 맞나. 그렇습니다. 영코미로구나